오늘은 말하기 훈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뱉어야 할 때와 그리고 말을 삼켜야 할 때 그 둘 사이를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늘 헤매는 지점입니다. 나도 모르게 발동이 걸려서 한참 말을 하다가도 문득 쎄해져서 말을 그때부터는 술술술술 말아갖고 다시 삼키는 날들이 참 많죠. 또 가끔은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이지 신랄하고 직설적으로 다 토해버리고는 결국 인연이 끊겼던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더 미칠 겁니다. 보통의 내공이 아니고서는 조화를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결국엔 살아내야 합니다. 특히나 가깝게 붙여놓은 인연들은 바로 그 훈련을 하기에 너무도 좋은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공부를 하라고 인연으로 붙여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같은 관계들이죠. 정말이지 웬만큼 잘못을 쌓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주는 빗꼬리 인연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대신에 상대방들도 내가 아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 알고 살다 보면 서로 생각의 이 간극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누구도 감당되지 않을 환경까지 몰려가게 되거든요. 저희 인생학교 훈련은 일단은 본인이 먼저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 이 훈련을 같이 할 사람을 한 명만 고르라고 추천합니다. 그게 부모 자식의 사이든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아무튼 간에 딱 한 명에게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걸 공부해보는 중인데 이게 같이 해볼 파트너가 필요한데 같이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알게 되고요. 그 재미가 엄청나게 폭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 이야기들이 먹히고 통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통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데 서로 다른 전공 분야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우리끼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전공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내 눈에는 저게 보이고 그래서 내 눈에는 잘못됐고 내 눈에는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전혀 잘못되지도 않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저 당연한 것들이랍니다. 그런데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와서 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걸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건 부모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에도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멀어지거든요.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자신에게 들이대면 누구라도 언짢아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겠죠. 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한 인과의 결과입니다. 이걸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려면 그 상대방의 근기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인생길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나는 상대방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격을 갖추려면 상대방이 하는 엄청난 양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 안다? 우리 부모니까 내가 다 안다? 우린 부부 사이니까 내가 다 안다? 다들 진짜 엄청난 착각인 거죠. 저는 사실 지금도요, 내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저 행동을 왜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걸 왜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이죠. 이처럼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있죠. 저만의 특별한 비법.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물어오면 그때 가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겠다고 각을 잡은 거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내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저 내 생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식의 말투가 아닌 거죠. 다만 이때에도 사실 주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가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을 쏟아내면 이것도 삐걱거리고 어긋나게 됩니다. 참, 이 말을 한다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습관처럼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내 신용을 다 갉아먹는 게 내가 뱉어낸 그 말들이거든요.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라고 흘려듣거나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라고 뱉어내는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탈이 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가운데 정말 가벼운 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니까요.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막하죠.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생길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해내지 못해서 벌어진 겁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에서 이런 환경을 줍니다. 인연들을 주죠.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 앞에 상대들에게 줘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잘 받아 먹으면 나는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참 묘하죠, 이게. 부모를 주고 나를 보살피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보살핌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 부모가 맛이 없느니 있느니 이게 맞느니 틀리니 이걸 따지고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가정, 다른 집에 모였던 것들과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나에게 줬으니까 나에게 준 거, 그걸 먹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필요한 걸 줬다는 거죠. 그건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보들을 주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한다고 그래야 공평한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나는요, 내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지 다른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지 말입니다. 공평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조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어변을 따라서 그저 인과의 법칙으로 자기에게 맞는 환경과 인연을 주는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이 법칙이라는 것이 공평한 거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집 부모가 어떻게 하고 저 집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는 내 인생을 살아내는데 그냥 정보로 전달되는 것이지 내 인생에 전달된 내 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5만 가지 인상군상의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을 풀어가는 자료로 쓰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 5만 가지 인간군상과 그 다양한 인생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건 내 앞에 준 것들입니다. 이것만 잘 받아먹어도 충분히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준 것들도 소화를 못 시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옆에서 훈수질을 하고 인생은 이런 거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미쳐버립니다. 아니 자기 것도 소화를 못 시켜서 병에 걸렸는데 또 다른 것을 준다고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저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돕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보여서 알고 있다고 해도 그냥 말없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뭔가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옆에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저 내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에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의 정보가 돼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도 역시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고 말이죠. 그러다가 본인이 뭔가 물어올 때, 그리고 본인이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에도 그 사람의 의중을 잘 살피고 다시 한번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무슨 말을 하든지 뭔가를 돕든지 해야 하는 거죠. 좀 번거롭죠. 피곤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지니까.
이 대화의 타이밍을 찾아내고 하는 것도 공부고 실력이지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접했던 이야기들이거나 수없이 경험했던 것들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내가 퉁 쳐버리고 에이 하고 무시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소화하지 않아서 미처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올 때 본인들이 일을 다 망쳐놓고 난 뒤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 맘대로 다 해놓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물어와요. 아니 저라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방법을 설령 알려준다고 해도요, 본인들이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 방법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줘도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그래요. 저는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배짱 같은 담력들이 있어서 사실 그다지 고민도 없이 툭 하고 처리를 해버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건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처리할 실력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똥을 싸는 일로 고민들을 하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사실 묻지도 않고 처리를 합니다. 이걸 물어서 처리한다는 건 이건 정말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또 모르죠. 그 사람이 알아서 나 대신에 다 처리를 해준다면. 그런데요 이게 내가 처리한 게 아닌 것들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내 거가 아닌 것들은 대개가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처리한 것도 내 맘에 안 드는데 남이 해준 게 맘에 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하기 훈련의 최고 고수의 반열은요.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알고도 몰라라의 경지가 아닐까 싶네요. 이것만 확실하게 습득을 해도요. 이 말하기 훈련은 정말 하산을 해도 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